안녕하십니까. AT 미주지역 본부장 심화선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미국 시장 농식품 수출 전망 및 전략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미 농식품 수출 동향, 미국 시장 환경 및 트렌드, 대미 수출 확대 전략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미 농식품 수출 동향입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간 대미 농식품 수출은 단 한 번의 부침도 없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2010년 5억 불을 돌파한 대미 수출은 2017년 10억 불을 넘어섰고요. 지난해에는 HMR 제품을 중심으로 가공식품 수출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5억 2천만 불의 수출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수출 물류 대란에도 불구하고 대미 수출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대미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13억 3천만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미 수출 주요 품목입니다. 원거리 시장인 미국은 신선 품목에 비해 유통기간이 길고 또 보관과 운송이 용이한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라면, 음료, 스낵류, 배, 인삼 제품 등이 있는데 라면과 음료의 수출은 현재 8천만 불 수준으로 머지않아 수출 1억 불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는 2010년 270만 불이었던 수출이 지난해 2,300만 불을 기록해 지난 10년간 9배가량이 성장하는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 환경 및 트렌드입니다. 먼저 미국 개방인데요.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굳이 해본다면 경제력 세계 1위, 인구와 국토 세계 3위인 거대한 다민족 분권 국가로 이렇게 간략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다민족 분권 국가인 미국은 크게 동부, 서부, 중부, 남부 이렇게 네 지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각 지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사회의 인종 구성 비율은 백인이 62%, 히스패닉 18%, 흑인 13%, 아시안이 6%가량 되는데요. 백인 인구의 증가 속도는 더딘 반면에 히스패닉과 아시안 인구의 증가 속도는 빨라 미국 사회의 다양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리서치 회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45년경에 미국 백인 인구의 비율은 5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식문화와 식품 소비 트렌드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전문가 강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짚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미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그 다양한 문화가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어떤 그 미국만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인종의 용광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각 민족 문화 고유의 정체성을 강조할 때는 그 인종의 샐러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미국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 사회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경제 대국이자 아마존, 구글 등 혁신 기업들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토의 45%가 농토이며 농식품 수출 세계 1위인 농업 대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풍부한 물자와 발달한 유통망이 다양한 문화와 만나게 되면 에스닉 푸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인들은 음식의 국적을 별로 따지지 않을 정도로 타민족 음식에 대해 개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국적은 별로 안 따지지만 미국인들은 뚜렷한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 3명 중 1명이 비만일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높아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김치를 위시한 한국 식품들은 현재 미국 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이미지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퀴진 하면 패스트푸드가 먼저 떠오를 만큼 음식에 있어서도 간편한 음식을 즐기고 있고 또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나머지는 간단히 해결하는 그런 식문화다 보니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간편식이 크게 발달해 있습니다. 또한 손이 많이 가는 사이드 디시보다는 다양한 소스로 음식의 맛을 돋우는 그 소스 문화가 발달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경제 상황 및 수출 여건입니다. 먼저 코비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하루 평균 7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은 한국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지만 현재 접종률은 오히려 한국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고 식당 등 다중시설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등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의 나라답게 접종 의무화를 놓고도 또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팬데믹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6.5%로 7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 기업 부인난 등으로 성장률은 3.5% 수준을 기록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급망 문제라든지 부인난 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또 그리고 미국 가계의 저축과 소비 심리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성장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 물류 상황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등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정부는 롱비치항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물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이러한 물류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미 수출 확대 전략입니다.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거대한 땅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다민족 분권 국가입니다.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로 약 6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거리는 인천에서 싱가포르까지의 비행시간과 비슷하고요. 같은 나라지만 미국 내에는 표준 시간대가 4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하나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 이내 안에 들 수준이고요. 각 주는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을 하나의 국가, 단일한 시장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의 대미 수출 전략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춰 시장을 세분화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미주지역 본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미 농식품 수출의 획기적 신장을 위한 지역별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략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특징을 간략하게나마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미국의 출발지인 동부 지역은 금융, 관광, 식품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해 소득 수준이 높고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어 타민족 식품에 대해 개방성 또한 높은 K푸드의 핵심 시장 중 하나입니다. 서부 지역은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최첨단 산업부터 레저, 농업까지 산업 전 분야가 고르게 발달해 있는 미국 경제의 중심지로서 또 아시안과 히스패닉 인구의 최대 밀집 지역이기도 한데요. 다양한 인종별 커뮤니티가 발달해 있어 에스닉 푸드에 대한 호기심과 시도가 많은 K푸드의 핵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과거에는 팩토리 벨트로 불리는 미국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만 지금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타 지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 식품 구매 시 가격에 민감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백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서 K푸드의 상대적 미개척지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부 지역은 미국 전체 인구의 38%가 밀집해 있고 낮은 세율과 발달된 유통망 등 좋은 입지 조건으로 인해 인구와 자본이 최근 집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아시안의 4분의 1이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한인 마켓의 33%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K푸드 확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에 따라 K푸드의 핵심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동부와 서부 지역은 성숙시장으로 그리고 향후 K푸드 소비 확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남부는 유망시장으로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낮지만 어떤 주류 사회로의 K푸드 확산에 필수적인 중부 시장은 잠재 시장으로 미국 시장을 분류해 시장 성숙도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별 수출 확대 전략입니다. 먼저 성숙시장인 동부 서부 지역 수출 확대 전략입니다. 이 지역은 미국 전체 인구의 40%가 살고 있는데 보다 자세히 보시면 미국 전체 히스패닉 인구의 53%, 또 전체 아시안과 한국계 미국인의 61%가 집중되어 있는 명실공히 미국 내 K푸드의 출발과 전파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아 구매력이 좋고 건강 기능스러운 식품에 대한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타민족 식품에 대한 개방성도 대단히 높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마케팅 핵심 거점에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 및 신상품 발굴이 이루어져야 타지역으로의 그 저변 확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수단인 판촉전, 박람회 참가 등은 이 지역에서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품목 측면에서 보시면 라면, 김치, 장류, 스낵, 음료 등은 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대중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스트코나 웨그먼스와 같은 이 지역 주류 마켓 입점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출업체들의 이러한 대형 유통마켓 입점 노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확대도 필요한데요. 브로커 알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 주류마켓 입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나 버섯과 같은 신선 품목이나 아직 낯선 신제품 등은 주류 마켓보다는 에스닉 마켓을 타겟으로 입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산이 곧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마케팅에 10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규모 기획 판촉전 등을 통해서 에스닉 마켓 내 한국산 제품 전용 매대를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물류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원거리 수출에 따른 물류 변동성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업체와 정부, AT의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업체는 현지화 사업이나 상품화 사업 등을 통해 부피는 줄이고 부가가치는 높일 수 있는 제품 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와 AT는 공동물류센터 추가 확보 등 추가적인 물류 지원 사업 개발을 통해서 물류 변동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부 지역입니다. 현재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주요 지역의 인구는 감소 또는 정체하고 있는데요. 텍사스, 플로리다 등 남부 지역의 주들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국토 중앙에 위치한 데다가 발달된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유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고 세제 혜택과 저렴한 생활비 등으로 인해 테슬라나 오라클 등과 같은 실리콘밸리의 대표 기업들도 이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성이 유망한 남부 지역에서 K푸드의 소비 확대와 저변 확산을 위해서는 먼저 바이어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PMA 프레시 서밋이라든지 아메리칸 푸드 앤 비버리지 쇼 등 남부 지역에서 개최되는 식품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 식품의 체험과 노출 빈도가 동부와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남부 지역에서의 그 지역 축제라든지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한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가장 효과적으로 소비자 접점을 늘릴 수 있는 판촉 사업을 남부 지역에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HEB와 같은 남부 지역 유통 매장과 연계해 판촉을 실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도전적 목표와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한국 식품의 판매 확대를 유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는 AT의 미국 내 거점이 동부의 뉴욕, 서부의 LA 두 군데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보다 적극적인 남부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남부 지역의 그 AT의 거점을 한 군데 정도 더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히스패닉, 아시안, 한국계 미국인들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적고 백인 비율이 많은 데다가 또한 소득 수준도 높지 않아 다양한 식품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미국 내 한국 식품의 상대적 미개척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중부 지역 공략을 위해서는 우선 K푸드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판매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지역 주요 로컬 방송사 등과 연계해 K푸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내셔널 레스토랑 쇼 등 중부 지역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해 바이어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판촉 사업의 동서부 편중 현상, 다시 말하자면 중부 지역 기피 현상 차단을 위해 중부 지역 현지 유통 매장과 연계한 판촉을 추진할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중부 지역 중에서도 한국 농식품 마케팅 사업 추진 실적이 없고 또 아시안이나 한국계 미국인 비율이 지극히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미개척 시장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에 안테나숍을 설치해 어떤 주류 시장 진출을 위한 품목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미국 시장 전망 및 수출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T 미주지역 본부에서는 2022년 한 해도 우리 농수산식품의 미국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